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조용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Attention Branch Network Running of Attention Mechanism for Visual Explanation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아래에 있는 저희 이미징 처리팀 팀원들이 발표를 도와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논문의 발표에 앞서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인 이 설명할 수 있는 AI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값을 우리가 왜 이렇게 도출되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뢰로 우리가 이 알고리즘 모델들을 다양한 곳에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나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 이 결과값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을 유지하고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미지 처리 분야에 있어서는 이 Visual Explanation이라는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제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Visual Explanation이라는 방법은 예측한 결과값에 관해서 이 알고리즘이 이 이미지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인지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 않게 인지하는지 그거를 시각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익스플레이션에 관해서 그동안 제한되어 있던 중요한 방법들을 알아본다면, 이제 초창기 모델로는 이 캠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라드 캠, 그리고 본 논문인 이 Attention Branch Network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Visual Explanation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본다면, 본 논문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Gradient Base, 두 번째는 Response Base. 이름에서도 쉽게 유추하실 수 있듯이 Gradient Base는 이 Backpropagation을 통해서 얻어진 Gradient 값을 가지고 Visual Explanation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키텍처를 특별히 수정하고 리트레이닝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Response Base 같은 경우에는 Forward Propagation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값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Visual Explan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Attention Map을 제작할 수 있지만, 이 Visual Explanation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키텍처를 수정하고 그에 따라서 다시 리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마다 중요한 이그샘플들이 있는데요. 특히 본 논문은 여기 써있는 캠이라는 아이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 기존의 전형적인 CNN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풋 이미지를 여러 레이어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나서 얻어진 이 피처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플래튼을 시키고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지난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 플래튼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혹은 그리고 시각화하고 싶은 그 공간적인 정보를 다 잃어버린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캠이라는 아이는 이 뒷부분을 이 GAP라는 Global Average Planning이라는 방법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GAP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얻어진 이 피처들의 평균값을 공간적인 정보를 유지한 채 평균값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 얻어진 이 각각의 피처 맵들을 앞에 이렇게 웨이트 값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웨이트 값을 트레이닝 시켜서 우리가 그 카테고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어떠한 영역에 집중을 하고 어떤 영역을 집중하지 않았는지 알기 쉽게 시각화를 보여주는 이러한 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미지를 줬을 때 이 알고리즘이 크게 5가지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첫 번째, 이 파우스라는 아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은 특히 이 아랫부분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인지를 하였고, 윗부분도 역시 계속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돔이라는 아이를 도출하기 결과값을 도출할 때는 아랫부분보다는 첨탑을 보다 중요하게 인지하고 그 인지를 바탕으로 돔이라는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왜 이런 결과값을 만들어냈고 이미지 어떤 영역을 중요하게 혹은 중요하지 않게 인지하고 프로세싱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캠의 문제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I를 GAP라는 방법으로 대체를 해서 이러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는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캠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논문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논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괄적으로 본 슬라이드에서는 ABN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를 들어서 VGG 넷이나 레스넷 같은 베이스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ABN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베이스 네트워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레스넷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이 앞부분을 피처 익스트랙터라는 부분으로 나누고 이 뒷부분을 퍼셉션 브랜치라는 영역으로 두 모듈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키 컨셉인 어텐션 브랜치를 이 두 모듈 사이에 넣어줘서 어텐션 맵을 제작을 하고 그 제작된 어텐션 맵을 바탕으로 퍼셉션 브랜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크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캠과 다른 점이 캠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을 그냥 GAP라는 방법으로 대체를 시켜서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ABN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을 없애지 않고 뒷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사이에 어텐션 브랜치라는 모듈을 넣어서 우리가 시각화하고 싶은 어텐션 맵도 제작하고 퍼포먼스도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은 이 클래시피케이션과 어텐션 맵을 둘 다 성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각각의 에러텀을 구하고 그 에러텀의 합을 로스 펑션으로 가지고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과정에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향상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어텐션 맵을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 왜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시각하는 거에 머물지 않고 어텐션 맵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이 퍼셉션 브랜치의 인풋으로 피딩을 해서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기존의 베이스 네트워크보다 클래시피케이션의 퍼포먼스가 조금 더 향상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각의 모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캠이라는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 어텐션 브랜치라는 아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브랜치는 기본적으로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얻어진 피처 맵을 인풋으로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텐션 맵을 제작하기 위한 레이어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어텐션 브랜치 자체에서도 트레이닝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로스 텀, 이 두 가지 텀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텐션 브랜치를 통해서 결과값으로 나온 어텐션 맵을 이 아래에 있는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모듈로 피딩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텐션 브랜치가 없었고 기존의 모델이었다면 이 피처 맵에서 나와 있던 이 아이를 가지고 그대로 이 퍼세션 브랜치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기존에 있던 GXI라는 피처 맵을 이 G'XI라는 새로운 피처 맵으로 재구성을 해서 퍼세션 브랜치에 피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이 어텐션 맵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있던 피처 맵과 어텐션 맵의 곱 혹은 곱과 그 피처 맵의 합으로 새로운 피처 맵을 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고 보다 성능이 좋은 아이를 골라서 썼는데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래 이퀘이션으로 있는 아이가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위의 식 같은 경우에는 이 어텐션 맵에서 주목하지 않은 부분의 피처 정보들은 다 날려버리는 것과 반면 이 아래 식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맵에서 주목하지 않아도 피처 맵에서 얻어낸 기존의 피처 맵 GXI에서 얻어낸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보다 용이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RS식을 이용한 경우에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논문은 이 어텐션 브랜치라는 아이를 가지고 이 새롭게 어텐션 맵을 제작하고 그 제작된 어텐션 맵과 앞서 구했던 피처 맵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새로운 피처 맵을 만들어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피처 맵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어텐션 맵과 즉 시각화와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 향상까지를 다 추구했던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yes or no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인풋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디텍션하고 싶은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에도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똑같은 인풋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우리가 디텍션하고 그거를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싶을 때에는 어텐션 맵이 앞서 보았던 하나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가 익스트랙션 하고 싶은 그 오브젝트의 숫자만큼 이 라지 티기만큼 만들어내고 그거를 각각의 여러 가지 퍼세션 브랜치에 하나씩 넣어줘서 레이블링을 한다라는 컨셉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피처 맵은 여기서 구해진 이 어텐션 맵과 기존의 피처 맵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프로버비리티를 구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멀티태스크 러닝에서도 이 ABN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본 논문의 메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결과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어텐션 메커니즘의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이퀘이션을 가지고 성능을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수치화된 결과값이 이 슬라이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레스넷의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이 왼쪽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 어텐션 브랜치 컨셉을 이용하지 않은 기존에 그냥 레스넷을 사용했을 때 퍼포먼스, 그다음에 중간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식 그냥 단순하게 어텐션 맵과 피처 맵의 곱수로 새로운
피처 맵을 제작했을 때 성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피처 맵의 결과값을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은 그 이퀘이션을 사용했을 때 퍼포먼스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이 마지막 이퀘이션을 사용했을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큰 경우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성능이 향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를 보면요, 이제 다양한 이 데이터셋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의 퍼포먼스들을 비교한 테이블인데요. 이제 이 아랫부분에 있는 곳이 ABN을 사용했을 때 그 퍼포먼스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BN 같은 경우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듯이 주로 이 아래 로에 가장 바텀 로에 있는 결과들이 앞서 있는 아키텍처들보다 성능이 보다 향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BN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 기존의 아키텍처들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들을 시각화뿐만 아니라 성능 향상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과를 이 방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그럴캠이나 캠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이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제한되어 있던 주요 시각화 모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바이올린이나 이 클리프 이미지를 줬을 때는 이 세 모델 모두 다 그래드캠이나 캠이나 ABN 모두 다 어텐션을 하는 영역들을 잘 보인다는 걸, 그리고 결과도 모두 다 잘 도출해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이미지 같이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한 이미지 안에 있을 때는 그래드캠이나 캠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값,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싯벨트라는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한눈에도 타겟팅하는 영역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개가 아닌 다른 영역을 타겟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ABN 같은 경우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미지 아래 영역을 포커싱을 해서 옳은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각화뿐만 아니라 결과값이 기존의 모델에 비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역 같은 경우에 이 모델을 가지고 Fine Grade Recognition의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본 논문에서는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이미지를 주고 두 가지 태스크를 줬습니다. 이 차의 모델과 그 다음에 메이커를 알아내라 라는 태스크를 줬을 때 기존의 비짓이나 레스넷 같은 경우보다 그 위에 ABN이라는 모듈을 더한다면 성능이 더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컬럼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마지막은 모델을 알아내는 건데 각 태스크마다 다른 이미지의 다른 영역들을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컴프커스 데이터셋을 인풋으로 줬을 때 이 ABN을 사용했을 경우 얼마나 잘 결과값들을 도출해내는지 이렇게 시각화를 시켰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왼쪽 두 영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그냥 레슨넷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어텐션 맵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은 어텐션 맵을 사용했을 때 경우인데요. 이 왼쪽 두 경우 같은 경우에는 차의 디테일한 정보는 상관없이 그저 그냥 차의 포즈, 즉 사진이 찍힌 그 각도, 앵글에 따라서만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반면 이 ABN 모델을 사용을 하면 그 포즈뿐만 아니라 각각 차에 있는 디테일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익스페리멘털 예를 보면요, 이 멀티태스크 러닝에 관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인풋 이미지에서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디텍션해야라는 태스크에서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첫 번째, 이 알고리즘이 어떤 영역을 집중을 해서 그 결과값이 도출됐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왼쪽 테이블에서 보듯이 기존 벤치마크하는 아키텍처들보다 성능이 보다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캠의 단점들을 이 어텐션 브랜치라는 컨셉을 도입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래서 CNN의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 아키텍처 알고리즘이 이미지, 인풋 이미지의 어떤 영역들을 보다 집중해서 보고, 그뿐만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는 시각화뿐만이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 향상까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ABN이 하나의 모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아키텍처들의 다양한 베이스 네트워크에 쉽게 사용되는 것도 보여줘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면서 본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질문은 마쳤는데요. 혹시 질문 과정 중에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 있던 VGC넷이나 아니면 레지넷 같은 거를 백본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백본으로 사용한 거랑 이제 원래 있던 거에 이제 잘라서 뒷부분은 그대로 두고 앞부분을 이제 두 개로 나눈 거잖아요. 어텐션 블락이랑 그냥 클래시파이어 블락이라고 하나요?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자르는 기준은 논문에서 어떻게 설정했는지 혹시 논문에 쓰여 있나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쓰진 않고 그냥 디바이드라고 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클래시피케이션 단 전후로 나누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논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텐션 브랜치 그림을 보면은 네, 인풋이 바로 컨볼루션 레이어에 또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클래시파이어는 보통 이제 FC 레이어부터 클래시파이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조금 더 그 컨볼루션 레이어가 어텐션 브랜치의 인풋에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바로 들어가길래 혹시 어떤 식으로 뭐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 거를 이제 어텐션 브랜치에 인풋으로 넣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논문에서는 그게 정확한 뭐 어떠한 크라이테리아가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지는 않고, 저는 우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